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란TV입니다. 테슬라가 3일 연속 하락을 했어요.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일까요? 좋은 2분기 인도량을 발표하고도 계속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 중요 고려 요소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미국 주가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매크로 상황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자, 일단 이번 주 중요한 매크로 이슈로는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이번 주 수요일 오후 9시 반 정도에 발표가 될 건데요. 현재 시장은 이 발표를 대기함으로써 오늘 보합권의 움직임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P 500이 0.24% 정도 오른 선에서 그쳤어요. 자,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미국 6월달 CPI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데 전월 CPI가 되겠죠. 일단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이는 전월이었던 5월달 수치가 4%였기 때문에 크게 하락하는 수준인 거죠. 4%에서 3% 초반까지 어느 정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예상된다. 여기까지만 보면 좋아요. 하지만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CPI 지수, 자, 이게 5%대를 유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월이었던 5월달 근원 CPI 지수가 5.3%였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죠. 연준은 이 근원 CPI 지수, 근원 PCE 지수 이런 근원 물가를 주목을 하기 때문에 인플레 우려는 여전한 것 같아요. 인플레가 높으면 계속해서 금리 인상 기조 이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다 연준 인사들의 강경 긴축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역시 긴축 속도를 늦추는 데는 찬성을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몇 차례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차례가 아니라 몇 차례라고 말하는 게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를 어느 정도 더 올린 후에 유지할 필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장 막판에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하락을 보여주면서 나스닥도 약간 말아 올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유가 역시 70불대 초반에서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월 달부터 실적 발표 주간이죠. 이번 주는 JP모건 등 금융주가 실적 발표 예정에 있어요. 그리고 메타에서 새로 출시한 SNS 서비스죠. 트위터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이 스레드 가입자가 1억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메타만 유일하게 오늘 빅테크 중에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간 주도주였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테슬라와 같은 빅테크들이 지금 힘을 영 못 쓰고 있습니다. 다만 메타도 오늘 좀 올랐고요. 보시면 중소형주들, 가치주들이 오늘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간의 주도주였던 빅테크에서 다른 주식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나스닥 일봉 차트를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스닥은 13,685로 마감을 했는데 13,700선이 지속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러셀 2000과 비교를 해보면 오늘 러셀 2000은 1.64%라고 크게 올랐습니다. 중소형 기술주로 이루어진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대형주에서 지금 중소형주로 옮겨가는 모습, 자, 기술주에서 가치주로도 옮겨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나스닥 빅테크 주식에만 소위 몰빵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면 어느 정도 주의가 요망이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향후 AI 시대에서는 플랫폼 주식들, AI 관련 주식들, 그러니까 나스닥 대형주가 되겠죠. 이런 주식들이 아직도 유망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가, 자, 이런 대형주들이 흘러내림에 따라서 나스닥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요, 어느 정도 13,300선, 13,000선 이런 지지 라인을 가지고 저가 매수 좀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역시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중요합니다. 현재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예상되는 CPI 지수가 3.1%예요. 이번 7월 달에 6월 달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3.1%입니다. 전월이었던 5월 달 4%보다는 훨씬 더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자, 문제는 이 근원 CPI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헤드라인 CPI는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유가라든지 상품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물가이기 때문에 최근에 유가도 많이 떨어졌고 하기니까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근원 CPI는 그렇지 않습니다. 5%대에서 지금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진짜 잘 안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이는 근원 CPI 같은 경우는 서비스 물가에 많이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 물가는 역시 인건비에 많이 좌우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이 4%대 초중반에서 거의 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임금이 이렇게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원 CPI 역시 잘 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 되어 보여요. 자, 이번 달 FOMC 회의 7월 26일에 있는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무려 92.4%나 됩니다. 물론 시장은 이를 지금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더라도요. 7월 26일 날 그렇게 주가 움직임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 파월의 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시장에서는 한 차례 정도만 금리 인상을 더 하고요. 금리 인상이 멈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점도표라든지 파월의 입에서 한두 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시장의 이러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확률을 어제 확률과 비교를 해보니까요. 어제는 금리가 한 차례 정도 인상이 된 다음에 이 금리가 내년 3월까지 유지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내년 1월까지만 유지되고 내년 3월부터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실업률이라든지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이는 이러한 금리 정책에 후행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긴축 정책을 쓰게 되면 어쨌든 어느 정도 마일드한 경기 침체는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기 침체 상황이 어느 정도 와야지 임금 상승률도 떨어지고요. 근원 물가도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이렇게 금리 인하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장이 또 많이 오른 만큼 내년 이맘때에는 주가가 약간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아트라운 TV 시청자 여러분은 테슬라 주식을 메인으로 삼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죠. 지난 2년 반 동안 격동의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의 창궐부터 리오프닝까지 겪었던 글로벌적으로도 상당히 격동의 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2년 반 동안 테슬라의 성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년 반 전에 테슬라의 인도량은 분기당 18만 대였습니다. 근데 이번 2분기 때 46만 대를 인도했죠. 자, 2.5배나 성장을 했어요. ESS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자, 2020년 한 해 동안만 3GWh의 ESS를 설치를 했었는데, 메가팩을 설치했는데, 자, 올해 1분기만 3.9GWh를 설치를 했어요. 산술적으로 4배 이상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FSD 베타는 2년 전에, 그러니까 2년 반 전에 첫 릴리즈를 했는데, 자, 2년 반 동안 누적 1억 3천만 마일이나 달성을 했어요. 자, 하지만 주가는 어떻습니까? 2년 반 전에 테슬라 주가가 270불이었는데 현재도 270불대, 260불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주가는 2년 반 동안 제자리였다라는 겁니다. 테슬라가 눈부시게 성장하는 동안 주가는 2년 반 동안 제자리였고, 다른 레거시 차량 업체들은 거의 성장의 정체를 보였죠. 테슬라만 눈부시게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사신들을 보면 매크로가 약할 때, 그러니까 주가가 전반적으로 빠질 때 테슬라 주식을 저가에 모아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자, 아직도 테슬라 주가는 테슬라의 성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최근 3일 동안 계속 음봉을 보여주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아무래도 갭 상승, 인도량 발표 이후에 갭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를 소화하는 그런 구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갭을 좀 메꾸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3일 연속 하락과 음봉이 출현했다라는 건 어쨌든 안 좋은 뜻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흘러내릴 수 있어요. 자, 많이 빠진다면 역시 246불대가 그래도 지지 라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7월 19일 날 실적 발표가 있죠. 실적 발표, 특히 가이드라인, 하반기 가이던스가 중요할 것 같은데, 하반기 가이던스가 좋게 나오면, 자, 일단 이 상단 추세선을 한번, 이 하늘색 추세선을 한번 터치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290불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가의 단기적인 앞날은 정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일단 245불에서 한 290불대까지 박스권을 염두에 두고 좀 투자를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보셨듯이 테슬라 기업 자체는 잘 성장을 하고 있고, 주가는 2년 반 동안 제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는 변동성이 아주 심하죠. 인도량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특히 실적 발표 이후에
뭐 대부분 주가가 또 약했던 일들이 많았어요. 아무튼 이번 실적 발표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게리 블랙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자동차 부분 그로스 마진이 되겠습니다. 테슬라 실적의 80에서 85%는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로스 마진율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미 판매량 자체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판가에 의한 마진율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난 1분기에 오토 그로스 마진율이 19%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19%보다 좀 더 높은 수치가 나오면 그러니까 2분기에 이 그로스 마진율이 바닥을 쳤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차량 가격 인하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어요. 한 최근 2개월 동안. 그랬으니까 2분기가 이제 그로스 마진율이 바닥이겠구나가 확인이 된다면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간 매수세가 달라붙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향후 가이던스에서 중요한 건 이렇게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사이버 트럭 딜리버리 타임이 되겠죠. 9월 말 이내에 정말 딜리버리 데이가 이루어진다면 베스트일 것 같고요. 모델 3 리프레시 모델이죠. 하이랜드도 런칭이 올해 연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런칭 타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올해 연말에 FSD가 레벨 4에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레벨 4 도달 타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세 개 중에 이 2번이라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주가 상승의 촉매제로 영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사이버 트럭과 관련해서는 정말 3분기 말 그러니까 9월 말에도 딜리버리 데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도 예상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윗에 따르면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전이죠. 일론 머스크는 직접 이 기가 텍사스 그러니까 오스틴 주변을 사이버 트럭을 통해서 드라이브를 했다라고 해요. 일론 머스크는 지속해서 사이버 트럭이 지금까지 테슬라가 만든 차량 중에 최고의 차량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을 만드는데 상당히 어려웠다라고도 얘기를 했죠. 하지만 이렇게 직접 차량을 몰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니까 이 픽업 트럭의 최종 세부 사항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양상만 남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소식들에 따르면 모델 Y에 숙련된 인원들, 모델 Y 라인에 숙련된 인원들을 기가 텍사스의 사이버 트럭 생산 라인으로 좀 옮기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 전역 곳곳에서 사이버 트럭이 목격되고 있고, 자, 뉴질랜드에서도 동전기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현재 일론 머스크가 이 사이버 트럭을 몰고 여기저기 특히 기가 텍사스를 배회를 하면서 차량도 테스트하고 기가 텍사스가 잘 돌아가고 있나 순찰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제가 사이버 트럭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왔지만요. 자, 2023년 상반기 미국 자동차 판매량 순위를 보면 더 확고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 트럭의 영향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이 돼요. 자, 미국에서 1등부터 3등까지 상반기 판매량 1위부터 3위까지는 모두 픽업 트럭이었습니다. 포드 F 시리즈, F150으로 유명하죠. 쉐비 실버라도, 램, 픽업 모두 픽업 트럭이고 이 세 차량을 모두 합치면 거의 뭐 90만 대에 육박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상반기만 90만 대면 하반기도 90만 대가 팔리나 그러면 연간 180만 대만 미국 시장에 판매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이 이 시장에 침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모델 Y가 지금 4등인데요. 모델 Y를 넘어서는 판매량을 미국에서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이버 트럭은요, 절대 소수를 위한 매니아적인 모델이 아닙니다. 미국 전체를 공략할 대량 생산 전략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사이버 트럭 계약자가 150만 명이 넘은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사이버 트럭이 이 시장에 침투해서 연간 50만 대 정도 판매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 상반기 테슬라가 판매한 수량이 거의 90만 대 육박한데 사이버 트럭만 50만 대가 판매된다라고 하면 어마무시한 숫자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상반기 90만 대 정도 팔았다라는 건 연간 기준으로 올해 180만 대를 충분히 넘길 수 있다는 것을 또 뜻하기도 하지요. 자, 이렇게 잘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주가의 정체는요, 길게 봤을 때는 역시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전기차 순수 배터리 EV 시장 내에서의 테슬라의 경쟁력은 타의 추종을 불가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순수 전기차만 생산하는 업체 기준 테슬라, 뭐 리오토, 니오, 샤오펑 이런 회사들을 비교했을 때요, 뭐 리비안이랑 루시드도 들어가는데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게 테슬라가 80%나 됩니다. 물론 여기 레거시 오토메이커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는요, 100%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테슬라만 큰 영업이익률 측면으로 보자면 15%의 이익률을 보여줌으로써 타의 추정이 불가하는 그런 이익 성장률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레거시 오토메이커랑 넷인컴, 그러니까 순수익을 비교해 보면 아직 4등 정도 됩니다. 자, 1등은 도요타고 2등 벤츠, 3등은 폭스바겐인데요. 테슬라가 현재 연간 180만 대 정도 판매하고 생산하는 기준이라면 도요타는 1000만 대가 넘는 수준이에요. 테슬라가 지금보다 한 5배 정도 더 성장한다라고 하면 넷인컴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이 테슬라가 가져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테슬라 투자의 기회는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FSD 기술입니다. 현재 이 차량은 60km 이상의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요. 이런 급커브길을. 하지만 자, 이러한 급커브길을 60km 이상으로 제대로 된 차선을 지키면서 가는 차량은 지금 테슬라가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레거시 메이커들은 이러한 길을 이러한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거의 낭떠러지 수준입니다. 이러한 길도 믿고 갈 수 있는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테슬라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 분위기를 봤을 때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빅테크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도주의 흐름이 테슬라에서 다른 주식으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45불까지도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자, 하락하면은 역시 추매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의 이러한 의견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투자의 결정은 모두 구독자님들의 판단과 생각에 달려 있다라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